사이다 무비튼. 남편이 진통과 씨름하는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 그날의 나는 임신 10개월 차로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스러운 진통에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아파. 진통이 심해질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다. 나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런 내 옆에서 남편은 괜찮아, 좀만 더 힘내 라면서 열심히 내 등을 주물러줬다. 남편은 이전부터 병원에서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출산 당일 쉴 수 있도록 회사에 말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 휴대폰으로 카톡이 왔다. 남편은 내 등을 주무르다 말고 휴대폰을 봤다. 그리고 엄청 놀란 듯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곤 누군가와 전화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 뭔 일이 생겼나 싶었지만 솔직히 그때 너무 아파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남편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A한테 가봤어? 어디 병원이래? 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남편이 전화로 얘기한 A라는 사람을 떠올렸다. 분명 남편의 소꿉친구였을 것이다. 남편은 전화로 계속 0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그치만 나는 계속 밀려오는 진통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설마 양수 터졌다. 자기야, 나 양수 터진 것 같아. 의사쌤 좀 불러줘. 나는 당황하며 남편을 불렀고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갔다 올게 라면서 나를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잠깐만이라던가 곧 출산할 아내를 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진통이 너무 심해서 남편을 불러 세울 힘도 없었다. 안 그래도 아파서 패닉 상태인데 남편까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겨우 간호사를 불렀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병원 측에 간병인은 최소 인원으로 두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출산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 했던 남편 혼자 간병인으로 뒀던 건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나는 담당 간호사에게 양수가 터진 것과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말한 뒤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언니?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고통에 신음하면서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언니는 뭐? 양수가 터졌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게 뭐하는 짓이래? 금방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라고 말했다. 언니는 이 두 아이의 엄마고 평소에도 나를 무척 이뻐했다. 언니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계속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리고 나는 엄청난 고통 끝에 분만대에 올랐다. 간호사가 내게 언니분이 오셨네요 라고 하자마자 수미야, 좀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언니의 응원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로 20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건강한 여자애를 낳았다. 내가 기억하는 순간은 딱 여기까지였다. 그 다음 눈을 떴을 땐 못 보던 병원 천장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지? 그때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수미야, 드디어 깼구나. 축하해. 애는? 아주 건강해. 네 걱정이나 해, 바보야.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실려왔단 말이야. 그랬구나. 언니는 내 간병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간 나는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지만 언니가 내 옆에 꼭 붙어서 주변 일을 도와줬다. 그리고 내 몸 상태는 많이 호전돼서 내 딸이랑도 마주할 수 있게 됐다. 진짜 내 딸이구나. 귀여워. 그러게, 귀엽다. 그 후로 나와 언니는 한 번 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한 끝에 언니가 시댁에 연락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 남편은 사고로 입원한 A를 찾아갔는데 어째선지 병원에서 에이, 어째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울부짖으면서 가족밖에 못 들어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해서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고 한다. A네 가족은 당연히 남편이 누군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몰랐기에 넋놓고 우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할 뿐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었지만 시어머니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분명 오늘 내 출산일이랬는데 왜 거기 있지? 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서둘러서 A가 입원한 병원으로 와서 너 여기서 뭐하니? 며느라가 두고 여기서 뭐하냐고! 라고 말해도 우리 둘 사이를 방해하지 마! 라면서 화를 냈다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이 왜 그런지 전혀 몰랐다. 양가 어머니들은 혹시 둘이 불륜관계인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던 중 A가 눈을 떴다고 한다. 그때 에?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들의 눈이 땡그레졌다. 혹시 몰라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 뭔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는 와중에 남편은 내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자기야,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우리 애는 괜찮아? 나 자기가 위험했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했어. 라면서 남편은 눈물을 흘렸지만 나랑 그 자리에 있던 언니, 시어머니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때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왜 A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아마도 계속 짝사랑하고 있던 게 아닐까 싶구나 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치만 나는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한 친구가 출산을 축하하러 찾아왔다. 이 애는 내 친구이자 남편의 회사 동료이다. 그래서 이 친구로부터 남편이 회사에서 저질렀던 기행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축하해. 고마워. 뭔가 별일이 다 있었던 모양이네. 그렇지 뭐. 사실 평소에 네 남편이 비련의 여주인공인 것처럼 주변에 불행하다고 엄청 떠들고 다녔거든. 뭔가 자뻑에 엄청 취한 느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자신이 비련의 주인공인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니 신나서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겠지. 그리고 나는 마침 전에 시어머니가 들려줬던 얘기가 떠올랐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계속 탐탁치 않아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식을 치룰 때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아버지, 어쩌자고 저일 두고 이리 빨리 가셨나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목 놓아 우는 남편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에 나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다. 아, 남편한테 있어서 남의 불행은 자신의 드라마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줄 연출 같은 건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자 남편의 모든 행동이 납득이 됐다. 그 후에 나는 여러 번 생각한 후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겨우 내가 아플 때 없었던 것 같고 그러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았다. 나중에 애한테도 똑같은 일이 생길 때 남편은 이번처럼 비련한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애를 방치해둘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라면서 쇼하는 모습도 꼴보기 싫고 육아도 저런 인간한테 도저히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시어머니한테도 이 얘기를 했다.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는 나보다도 짚이는 게 훨씬 많은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남편은 이혼을 통보받자 이유가 뭔데? 그땐 소꿉친구가 큰 사고를 당해서 그런 거였잖아. 그 뒤에 바로 당신이 걱정돼서 달려왔잖아. 라는 말을 했지만 아내가 아픈데 며칠이나 자취를 감추고 얼굴도 모르는 소꿉친구 보러 간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 당신 바보야? 라고 반문했다. 그 후로 남편은 한동안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역시나 회사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는 식으로 말을 퍼뜨렸지만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뭐? 암만 생각해도 네 잘못이구만. 집사람이 아픈데 딴 여자 만나러 갔다고? 제정신이냐? 게다가 그 친구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머리는 네가 다쳤냐? 라면서 매몰차게 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편이 원하던 반응은 얻지 못한 것 같다. 그 후 깔끔하게 이혼하고 남편에겐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다. 친구 말로는 요즘엔 아내에게 버림받고 아무데서나 아내의 이름을 울부짖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서 어느샌가 남편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